오늘 전체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그리고 개별 종목들에 영향 주고 있는 주요 이슈 추려봤습니다. 그에 따른 전략 세워보는 이시안 전략 이어갑니다. 오늘 이 시간 교보증권의 김형렬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어떤 거 준비되어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보고 들어오겠습니다. 31조 원 규모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52억 원의 어음을 막지 못하고 결국 디폴트를 피해가지 못해 최종 부도를 맞게 됐습니다. 디폴트 사태에 대한 책임 공방과 대규모 소송, 관련 기업들로의 손실 여파까지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는 용산 개발 사업 사태, 그 면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업비가 약 31조 원 규모였죠. 단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었던 이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결국은 ABCP 이자 어제까지가 원래 기한이었고요. 오늘 정오까지 연장하기도 했지만 결국 납입하지 못해서 디폴트를 맞게 됐습니다. 관련주 영향뿐 아니라 사회적인 파장 역시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전체 이 이슈의 파장 어디까지일지 전반적인 내용 좀 살펴주시죠. 네, 전체적인 사업 규모의 기준으로만 보면 마치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은 어떤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완공 단계 당시의 어떤 사업 규모로 볼 수가 있죠. 현재 초기에 투입된 자금에 대한 규모는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장에 대한 어떤 파급,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까지 나눌 필요는 좀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라 판단이 들고요. 그만큼 내수 경기에 영향을 줄 만한 부동산 경기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이 여파가 이번 용산 개발 이슈와 관련된 어떤 디폴트 우려로 제기되었다는 점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이런 용산 역세권 사업 일지 등의 내용만 보시더라도 이것이 애초에 시작됐었던 시기가 지난 2006년으로 어떤 부동산 경기가 화랑에 대한 기대감 등이 가장 강했었던 시기였었습니다. 이때 그만큼 자금 조달이 용이한 상황이었었고 또 부동산 개발 이슈 등이 계속 시장에서 제기되고 이 과정에서 어떤 과열 과정에 대한 어떤 억제의 정책 당국 의지 등이 표현됨으로써 시장에서는 계속 문제가 되어 왔었던 상황이고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악화되게 된 것은 어떤 내부적인 이유보다는 글로벌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한 영향과 신용 위험에 대한 문제 등이 드러나게 됨으로써 전반적으로 이번 어떤 그 용산 개발 이슈와 관련된 부분이 디폴트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가장 또 우려되는 상황으로 그 상황이 전개됐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식시장 측면에서의 오늘 반응이 제한되는 것은 당장 금융기관들에 대한 어떤 익스포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먼저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 우려가 어느 정도 지금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었던 부분이고 이 발생 가능한 어떤 그 익스포저에 대한 충당감을 그동안 계속 누적시켜 왔었기 때문에 시장은 오히려 예고된 악재가 이제 드디어 터졌다라는 정도로 점검이 되었다라 볼 수가 있고요. 대신 어떤 개별 기업들에 대한 어떤 센티먼트 영향 측면에 그 시장에 작용이 됨으로써 단기적으로 좀 혼란될 만한 어떤 이슈로서는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현재 하한가까지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만 이외 건설주나 금융주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타격의 폭이 아주 크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상되는 피해들을 보전할 방법을 마련해왔다는 측면에서 오늘 일시적으로 밀린다면 매수의 기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까? 혹시 관련주에 대한 투자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기본적으로 우선 부동산 경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현재 이런 부동산 경기 침체, 주택 가격 거래도 이제 봄이 다가왔지만 여전히 바닥권에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점검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번 그 용산개발과 관련돼서 자금이 투입됐었던 운영기관들 및 코레일 등을 포함한 기관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의 충당금을 쌓아놨을 가능성 자체가 높고 특히 오늘도 장중에 확인되었었던 삼성물산의 경우에 이 피해 경험만 400억대가 넘는다라는 얘기가 되었지만 이미 충당금도 그만큼을 쌓아두었었다는 점입니다. 일시적으로 마치 1조라는 돈이 시장에서 부각되면서 이런 돈이 날아갔을 때 기업이 도산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 등이 제기가 되고 있지만 기업들은 대부분 투자를 했을 때 그에 상하는 보험과 또 충당금 계정 등을 또 활용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충격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대신 이런 상황이 과연 저가 매수 기회냐라고 단정 짓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어떤 부동산 경기나
이런 어떤 그 투자 여건 등을 다시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높은데 아직까지 이런 충격이 또 저가매수의 기회라고 단언할 만한 업황 분위기까지는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단기적으로 현재의 어떤 건설 업황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높고 오히려 이런 부분 등의 충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어떤 정책 당국의 노력이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 등을 점검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업황 자체가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섣불리 밀린다면 잡아라라는 얘기를 하긴 쉽지 않습니다만 이번 이슈로 인한 충격 자체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생각하시면서 대응 전략 꾸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바로 이어서 확인하죠. 현지 시간으로 3월 14일 미국 뉴욕 라디오시티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S4가 전격 공개됩니다. 미국 언론들은 연일 갤럭시 S4의 예상 스펙은 물론 애플 아이폰과의 비교 분석 등에 쏟아내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에서도 삼성전자가 150만 원대를 회복하는 등 관련 수혜주 찾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드디어 베일을 벗는 갤럭시 S4, 스마트폰 시장을 점령할 수 있을지 전망해보고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지 시각으로 14일이죠. 뉴욕에서 단독 행사를 갖고 갤럭시 S4를 드디어 공개하게 됩니다. 이제 이 공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 전문가들 그리고 관련 블로그들에서는 갤럭시 S4에 탑재된 기능들, 스펙이 어떠한가에 대한 이런저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 통해서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화질, 속도 등에서 최고의 하드웨어 성능뿐 아니라 사용자 중심의 최첨단 기능을 탑재한 역대 최고의 슈퍼폰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4.99인치 풀 HD AM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스마트폰의 두뇌로 불리는 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AP, 당초에 4개인 쿼드코어가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었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선 AP가 8개인 옥타코어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외에 1300만 화소 카메라 그리고 안드로이드 OS 젤리빈을 탑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충전기 위에 핸드폰을 올려놓으면 케이블과 연결하지 않아도 충전되는 자기 유도 방식의 무선 충전도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중심의 최첨단 기능도 관심거리인데요. 사용자가 화면을 보다가 시선이 하단에 닿으면 자동으로 화면이 내려가는 아이 스크롤 기능, 그리고 화면에서 시선을 떼면 영상이 멈췄다가 다시 보면 재생되는 아이 포즈 등의 눈동자 추적 기술도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 헬스케어 관련한 기능들 어떤 것들이 탑재될지 여부 역시 관심거리이고요. 그럼 이 각각의 기능들이 관련주로는 어떻게 연결될지 관심 있는 부분이죠. 역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공급 부족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카메라 관련해선 삼성전기, 또 세코닉스, 디지털옵틱, 옵트론텍, 자화전자 같은 종목들이 수혜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외에 갤럭시 S4의 레이저 공법을 이용한 안테나가 채택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관련주로는 파트론과 EMW, 아모텍 같은 종목들이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자기기 안에 여러 부품줄을 이어주는 연성 회로기판 관련주로는 인터플렉스와 BH, 플렉스컴, 또 대덕 GDS 같은 종목들 꼽히고 있고요. 크루셜텍, 또 이미지스 같은 종목들 역시 터치 솔루션 관련해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모바일 오피스 기능 관련해선 인프라웨어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은 상황이고요. 데이터 케이블 수혜주로는 RF텍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케이스 관련해서 인탑스와 모베이스 역시 눈여겨볼 만한 종목으로 꼽히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스마트폰 갤럭시 S4가 공개됐을 때 실제 그 파급 효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먼저 전체 분위기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당연히 신규 폰은 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을 네. 겁니다. 새로운 기능이 탑재될 수밖에 없을 거고 문제는 이 어떤 새로운 신규 폰이 대박 폰의 조건을 갖고 있느냐는 어떤 고유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그 타이밍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갤럭시 S3가 단시간 내에 최대 판매량을 기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갤럭시 S1에서 시작되었었던 대체 수요자들이 무궁무진하게 대기를 하고 있어 왔고 그 교체 주기가 한 2년 반 정도가 지나면서 적절하게 맞아 떨어졌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갤럭시 S3의 공전의 히트를 치웠다라는 점은 갤럭시 S4가 그만큼 쉽지 않은 어떤 위험 요인도 내재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과연 기존의 갤럭시 사용자들, 안드로이드 사용자들과 병행해서 과연 애플 사용자들이 얼마나 넘어질 수 있는지가 시장에서 중요 관전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흥미로운 부분은 갤럭시 S3까지 이 신작 폰에 대한 출시 지역이 항상 런던에서 발표하던 것을 네. 이번에는 애플의 심장 부인 미국에서 발표를 하고 맞아요.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만큼 기능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점은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잠재력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기대 요인이 될 수가 있다라 판단이 들고요. 준비된 자료화면으로 보시면 삼성전자의 현재 1분기 예상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약 8조 6천 정도입니다. 이렇게 4월 달에 새로운 신규 폰이 출시된다라면 아무래도 대기 수요 자체가 조금 지연받을 가능성 자체가 있는 만큼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둔화의 여지가 그만큼 강하다라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2분기 이후에 어떤 신규 폰 출시에 대한 어떤 효과와 또 디스플레이 그리고 반도체 분야에 대한 어떤 실적 성장 등의 부분이 더해지게 된다면 단순히 갤럭시 S4가 나와서라는 측면보다는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 요인 등은 강하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애플과 삼성전자와의 어떤 밸류에이션 갭을 놓고 보더라도 최근 애플의 주가는 계속 400불대에 머물러져 있지만 계속 삼성전자는 150불을 넘어서는 시도 자체가 나오고 네. 있지 않습니까? 150만 원이요. 예, 네. 150만 원을 넘어서는 모습 등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그 밸류에이션 갭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빠르게 그 갭이 축소되는 모습 등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이제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주가를 끌어줘야 되는 그런 역전 현상까지도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당장 갤럭시 S4의 출시가 삼성전자의 미래를 결정지었는다라고까지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익의 지속성 그리고 여전히 성장 가치를 강조할 만한 어떤 그 시장의 대표 모델이 다시 한번 출시된다는 점 등은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 등을 다시 한번 불태워줄 수 있을 만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어떤 성능에 대한 어떤 그 시장의 평가에 따라서 그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에 대한 그 강도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점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삼성전자이지만 사실 뉴스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더 가파르게 오를 수 있고 변동이 커질 수 있는 건 그 밑단 이제 부품주들일 겁니다. 앞서서도 저희가 갤럭시 S4 이 기능 관련해서 볼만한 수혜주들 몇 가지 꼽아봤는데요. 굉장히 많아요. 이 가운데서 특히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아무래도 이번 갤럭시 S4와 관련돼서 신규 벤더로 들어가는 업체들의 경우는 단기 실적에 대한 변화에 기대 요인 등이 강한 만큼 IM이나 나노스, EMW 등에 대한 관심 등이 최근에 시장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미 지난 갤럭시 S3 이후에 명확한 어떤 실적 개선의 모습 등이 있어 왔었던 뭐 옵트론텍이나 세코닉스, 파트론 등과 같은 기업들에 대한 관심 등은 여전히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어떤 기대 요인 등이 어떤 주가에 반영되었을 때 궁극적으로 어떤 그 주가 방향의 엇갈림은 단기 실적으로 결정되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당장 4월 달 새로운 신규 폰에 대한 출시가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이들 기업들의 1분기 실적 점검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가시성이 높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압축하는 전략을 점진적으로 병행해 나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이슈들 대기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판단, 전략까지 세 번째 이슈 통해서 확인하죠. 먼저 이슈 살피고 오겠습니다. 3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와 올해 첫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하루 앞둔 오늘 우리 증시는 여전히 꼬인 수급을 풀지 못하고 부합권의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일로 다가온 국내 이벤트들이 지수의 방향성을 바꿔줄 수 있을지 이벤트데이 전망과 대응 전략을 모색해보겠습니다. 내일 올 들어서 처음으로 맞게 되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예정이 돼 있고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역시 이번 달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기일은 당초 매도 우위 예상을 했었으나 중립 정도로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금통위 같은 경우는 동결 의견이 좀 더 많지만 인하 점치시는 분들도 없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우선은 만기일의 영향은 지난 2월 중순 이후에 어떤 반등세가 이어졌었다라면 다소 좀 차익 잔고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시기였는데 네. 오히려 종합주가 지수가 2000선 아래로 다시 되밀리면서 다소 좀 중립적인 상황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의 베이시스 조건으로 따져보면 어떤 그 차월물과의 롤오버가 원활하게 진행됨으로써 만기 매물에 대한 부담 등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 판단되기 때문에 수급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사실 지난주까지는 3월 금통위에서의 금리 인하에 대한 컨센서스가 모아졌었는데 네. 오히려 이번 주 들어서 다시금 동결적으로 그 방향이 선회된 모습 등입니다. 오늘 이슈 첫머리에서 다뤄왔었던 어떤 용산 이슈나 현재 부동산 경기, 건설업의 어떤 침체 상황 등을 놓고 본다라면은 뭐 당장 금리 하나 낮춰주는 것이 어떤 부동산 경기를 바꿔놓을 수 있는 상황 등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어떤 금융 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 등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판단이 드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정권 그 새로운 정부가 등장한 지 아직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이번에 현실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우려 등이 제기가 되고 네. 있는 상태인데요. 하나 정도 기억해 두실 만한 부분은 만약 내일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연내 한 번 더 인하의 확률 자체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만약에 내일도 만약에 동결적으로 마무리가 되게 된다라면 올해 연내에는 한 번 정도의 인하의 여지 등이 생김으로써 전반적으로 이제 채권과 주식에 대한 어떤 투자 매력을 평가하는데 상당히 고민이 될 가능성 자체가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현재 기다려야 되는 것은 현재 정책 당국의 강력한 경기 방어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자체가 중요한 만큼 단순한 어떤 금리 인하 동결 등에 대한 어떤 결정뿐만이 아니라 내일은 하는 총재에 대한 어떤 그 발언 내용에 대해서까지 관심을 가져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혹시 이 금통위 이후에 이 한은 총재의 기자회견에서 뭐 별다른 완화에 대한 시그널이 보이지 않는다면 시장에 대한 관점을 좀 보수적으로 가져갈 필요도 있는 겁니까? 우선 보수적이다라는 의미가 어떤 하락 위험이 커진다라는 측면보다는 당분간 외국인 투자들을 포함한 어떤 시중 자금의 적극성이 여전히 조금 약화될 수 있다는 정도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현재 글로벌 투자 자금이 가장 좋아하는 시장은 정책 당국의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가 있는지 여부 등입니다. 네. 이를 과연 하느니 표현해 줄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 오전은 역시 한은에 대한 결과 그리고 이에 대한 코멘트 등을 점검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주요 이슈들 교보증권 투자전략팀의 김형렬 팀장 모시고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